자, 안녕하세요. 어쩌다 정구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2일입니다. 자, 오늘 접수를 좀 구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건 창조고요. 요거는 원앙입니다. 추항이랑 신화를 지금 고접하고 있죠. 비영구주에다가. 근데 추항이랑 신화 말고도 한 두 종물 정도 더 품종을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해는 창조랑 원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원앙의 경우는 신고보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빨리 나옵니다. 조생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앙을 선택을 했고요. 창조는 신고 나오기 한 2주 정도? 창조가 더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고보다는 빨라서 제가 이제 이 두 개의 품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원앙이랑 창조는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고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분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로 제가 추황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추황은 당연히 고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창조랑 원앙도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원앙이랑 추앙이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먹어보진 않았어요. 창조가 자기가 먹어본 배 중에서 가장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창조랑 원앙은 제가 새로 하는 품종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 이외에는 다 신품종이라고 말씀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신품종들을 제가 이제 재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로 지금 내가 배를 생산을 해서 이렇게 매년 판매를 해보고 있는데 창조는 이렇게 키우는 게 좋더라, 재배를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원앙은 이렇게 재배하는 게 좋더라, 이런 방법으로 하면 또 생산량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배우고 싶거든요. 왜냐면 신고 키우듯이 키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빠르면 맛이 좀 아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창조와 원앙과 신화와 추황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배를 고접이랑 깎기접을 통해서 올해 할 거예요. 그것도 다 보여드릴 거고 또 기존에 지금 추황도 고접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계속해서 유인해서 잡아가는 것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각 품종마다 적절한 기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혹시 조언이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 품종들을 선택한 이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접수를 구해왔으니 접수를 잘 보관을 해야겠죠.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지에 쌓아온 이유는 눈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신문지에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온 창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좀 마르지 않게 가능하면 보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제가 고접을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부터 한번 제가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은 자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래쪽은 잘랐습니다. 근데 이 반대편의 위쪽은 안 잘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수분 증발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잘라서 이렇게 보관했을 때 여기도 자르게 되면 여기 자르면 여기도 마를 거고 여기도 마를 거고 양쪽 다 마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과지 하나 통째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잘라서 여기 앞뒤 부분에 그 여기 도포제, 보통 톱신 페스트나 락발사를 바르는데 그걸 발라가지고 이제 마르지 않게 해놓고 고접을 아니면 깎기접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안 자르는 게 좋고요. 집에 있는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겠다. 저는 이제 이거를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할 건데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이게 기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냉장고에. 물론 내가 이렇게 긴 냉장고가 별도로 있어갖고 거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도포제를 미리 발라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를 잘랐다 그러면 여기 도포제 한번 바르고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아마 이게 마르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말고도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 접수 보관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올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잘라서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러한 부분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지로 이렇게 싸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수분 증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접을 때 잇눈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잇눈이랑 꽃눈이랑의 차이는, 두꺼운 거는 꽃눈이고 얇은 거는 잇눈이라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개가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모호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들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구분하실 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구분하고요. 잇눈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가지가 나오는 눈이라고 보시면 되고, 꽃눈은 꽃이 피는 그런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고접을 했을 때, 아니면 깎기접을, 내가 접을 붙였을 때, 그냥 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고접이나 깎기접이나 어차피 붙이는 거니까. 제가 여기 이 접수를 고접이나 깎기접을 했을 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게 꽃이 피는 거냐, 아니면 도장지가 나와야 되느냐. 그럼 나는 결과지를 받으려고 이걸 하는 거니까 당연히 꽃이 피면 안 되고 가지가 나오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잇눈을 사용하는 게, 그래서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꽃눈으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꽃눈이 이제 예를 들면 거기서 꽃이 필 수가 있겠죠. 꽃이 피고 또 분화가 돼서, 다음에 분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단가지군 형성이 돼서 이제 그걸 잘라줘가지고 거기서 가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요번 해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잇눈을 하는 이유는 고정을 붙여서 바로 올해 결과지를 뽑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붙였는데 꽃이 피고 단가지군 형성이 되면은 그건 몇 년이 걸려서 내가 이걸 다시 예비지를 해서 이제 또 결과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면 잇눈하고, 만약에 잇눈이 없다, 내가 지금 접수를 구하고 싶은데 잇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아래쪽은 잘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이렇게 한 번 더 조금 수분이 덜 증발되라고, 예. 한번 감싸주도록 할게요. 남은 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신문이 약간 적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위로 한번 더 덮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감아줍니다. 스프링 방법입니다. 좋은 걸 썼어요. 계속 이만한 길이로 해놓으니까 아주 좋은데 좀 세게 좀 올렸습니다. 마지막 또 가져갈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비닐가지고 한번 감싸주면 돼요. 그리고 그 분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지고요. 소소소소는 비닐입니다. 네. 이렇게 세우고 갈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주면 됩니다. 그리고 감쌌어. 그럼 여기 위쪽에는 지금 안 감쌌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잘라서 버릴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한번 수분 증발을 좀 최대한 막자. 뭐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지금 아래쪽만 잘린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만 그냥 이렇게 신문지로 감싸준 거고 여기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창조 24년 1월 2일 날 오늘 날짜고요. 요거는 오늘 가져온 그대로 오늘 접수를 가져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뚫려 있죠. 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어요. 공기 통하게 숨을 쉴 수 있게. 이 접수도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제가 잘랐지만 얘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이 공기가 꽉 막혀 있으면 여기 안에 수분이 생겨요. 수분이. 그럼 수분이 생기면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저온 창고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자, 일단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또 원앙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래는 동일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신문지를 이렇게 테이핑 처리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는 어차피 뭐 여기는 잘라서 버릴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마르지만 않으면 이것도 다 쓸 수 있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지금 감싸줬고, 뭐 안에 쪽에 주로 많이 쓸 거니까 이 부분은 너무 가늘면 접수로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이쪽 부분으로 많이 접수가 이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해 주셨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여기도 내가 더 써야겠다, 그럼 가능하면 더 덮어주시면 좋겠죠, 신문을.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도 동일하게 밑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앙 24년 1월 2일 원앙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신문지는 돼 있지만 비닐로 다 덮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여기 원앙하고 창조, 이렇게 해서 저온 창고로 바로 모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온 창고 지금 여기 보시면 구정대 나갈 거 대우이다 8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보시죠, 원앙, 창조. 이렇게 세워놨다가 3월부터 시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고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인공수분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5일에서 10일부터 시작해서 한 15일에서 20일 안에 끝낼 수 있게 최대한 많이 해서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3월 한 뭐 5일부터 한다, 그러면 3월 4일이나 3월 초에 얘를 끄집어내갖고 접수 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신고도 할 거고요. 수학이랑 신화도 내일 모레 또 가지러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또
가지고 오면은 또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보관하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찌다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